네, 이 전기차 동맹 관련해서도 좀 관련주까지 해서 좀 말씀 간단히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정식으로 인사 나누죠.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MBN골드의 우리 김태현 매니저와 함께 지금 리어드홀딩스 아이고야, 네, 저 임순재 대표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드리는 과정에서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벤트 고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와 인증샷 이벤트가 있는데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신 분에는 수소 에센스 화장품, 다이어트 보조제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인증샷은 문자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간단하게 오늘의 특징주 5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연 각 종목별로 어떤 이슈가 좀 얽혀서 상승을 하게 됐는지 권전 아나운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위메이드부터 카카오뱅크, 빅텍, 중앙에너비스, 도하 엔지니어링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위메이드입니다. 이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는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2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는데요. 대상자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또 이 밖에도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으로부터 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위믹스코인 논란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21%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소식에 오늘 17%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78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중저 신용자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또 주택담보대출이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대표 방산주, 바로 빅텍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영해 근접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울릉군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방산주들이 오늘 들썩였고요. 또 시간의 거래에서도 빅텍은 2.54%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오늘 정유업종도 일제히 올라왔는데요. 중앙에너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사우디를 곧 공격할 것이란 첩보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미국에 공유했다는 소식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간밤 국제유가는 2%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이 여파로 중앙에너비스가 22%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네옴시티 관련주 도하 엔지니어링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 가능성이 다시 되도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 연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츠로시스나 히림, 한미글로벌 등이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들썩였는데요. 토목 설계 전문 업체인 도하 엔지니어링은 오늘 6% 넘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네, 5종목 중에서 과연 두 분께서 선택하신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은 위메이드 선택하셨고요. MBN골드 김태현 매니저는 빅텍이라는 종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를 꼽아주셨네요.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았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는데. 네, 그렇죠. 이 시기에 600억 이상. 그러니까요. 네, 660억을 네. 받았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 660억 받은 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받은 거는 210억 정도 되고요. 그 네. 외에 신한자산운용에서 300억, 그다음에 키움증권에서 150억 이렇게 총 660억을 받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전환은 2023년 11월부터 이제 전환이 가능하고요. 전환 가격은 55,510원이었으니까 오늘 상승 전일 종가 수준에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 게임 관련돼서 상당히 좀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에 그 미국의 이제 액티비전 이제 브리자드라는 회사를 이제 687억 달러에 이제 매수를 할 만큼 게임 쪽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또 관련돼서 게임 여러 가지는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NFT나 P2E 게임은 아직까지는 MS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메이드에 투자하는 것도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위믹스라는 이제 코인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뭐 위믹스가 잘 돼서 좀 더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MS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제 P2E 게임 이런 데에 이제 위믹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MS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 NFT 게임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금액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뭐 MS가 어떠한 이제 보폭을 가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최근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위믹스 관련돼서 뭐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돼서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뭐 이제 지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일단 위메이드 측에서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서 뭐 향후에 이제 위메이드에서도 위믹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블록체인 화폐로 이제 키울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면 최근에 뭐 낙폭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워낙 지금 뭐 지난해 11월에 뭐 24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뭐 5만 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이슈가 돼서 탑픽 종을 꼽아줘서 관심을 갖는다 했을 경우에 네. 뭐 신규 매수하신 분들 경우에는 네. 도대체 눈높이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네. 좀 자연스럽게 들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높게 작년에 사셨던 분들은 뭐 너무 높게 사신 측면이 좀 있기 네. 때문에 그때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게 위믹스 관련돼서 이제 P2E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제 올랐다라는 거고요. 위메이드가 올 초에 위믹스 물량 중에서 일부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어느 정도 이제는 일단락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주가가 이제 38,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뭐 일단 뭐 악재는 거의 다 그러니까 주가에는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김태우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빅텍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2% 넘게 또 올랐더라고요. 오늘 오후 들어서도 계속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사실 제가 오늘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 네. 하나를 이제 탑픽을 좀 사실 뽑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상승한 측면도 좀 있었고요. 맞아요. 또 게다가 FMC를 앞두고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과연 이거를 또 예스 의견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빅텍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산주입니다. 뭐 이전에 뭐 최근에 이제 뭐 LIG 넥슨이나 그런 좀 방산주들하고는 좀 다르죠. 사실 이거는 약간 완벽하게 방산 테마라고 봐야 되고요. 네. 테마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LIG 넥슨 또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수출에 대한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로 좀 찍혀주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본질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은 같은 방산주일지라도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 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또 북한 또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 다시 껴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요즘 정세를 한번 보면은 많은 국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공급망 체인에 대한 뭐 이런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런 그 탈세계화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뭐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사실 제가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고요. 뭐 이게 또 관련주들이 사실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특히나 이 5종목 중에서 좀 하나를 뽑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좀 도발할 가능성은 당분간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게다가 이 방산주 같은 경우 특히나 빅텍이나 스페커 같은 종목들은 보통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때부터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는 있습니다. 네. 자, 한동안 이 같은 방산주일지라도요, 어떻게 보면 이 K 방산 수출 관련해가지고 사실 기대감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북한 쪽 관련된 도발 이슈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워낙 단기성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 마감을 한번 본다면은 이전 고점 부근에서 좀 종가 마감을 잘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와준다면은 뭐 이전에 이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 한 7,000원에서 7,300원 정도까지는 좀 가격대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FOMC 회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미 연준의 이제 피봇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반영이 된다면 사실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겠지만 오늘 5종목 중에서 좀 하나를 뽑아봐야 되다 보니까 빅텍을 네. 뽑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으로 이렇게 빅텍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의 두 분의 의견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뱅크인데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를 일단 주셨는데 네. 의외로 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네, 하니까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글쎄요, 이제는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네. 카카오 그룹 내에서도 좀 같이 좀 움직이 좋거든요. 네, 예. 일단 카카오뱅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주신 이유가 네. 무엇일까요? 일단 뭐 카카오뱅크가 뭐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네. 최대 실적을 네. 기록한 건 맞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뭐 작년 그러니까 분기 수익이 48% 증가 이제 4,118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7% 증가 이제 1,04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순이익은 이제 787억으로 나왔고요. 뭐 일단 뭐 올해 이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나 뭐 수익이나 영업이익이 작년 전체보다도 지금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 부분 이제 좋아졌다라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뱅크를 이제 가만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이제 핀테크 기업이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데 카카오뱅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핀테크 기업이다라기보다는 일반 금융 이제 은행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 카카오뱅크를 비교를 할 때 그럼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비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4분기까지 이게 3분기까지 토탈 영업이익이 2,67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뭐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9조 6천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비해서 그 3분기 그러니까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7,963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배 정도 더 많은 이제 영업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은 7조 8천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더 많이 내는 기업 자체가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카카오뱅크의 주가 수준은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싼 수준이 아니다. 추가적으로도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금융지주보다 카카오뱅크의 시총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아직은 좀 고평가 구간인 것 같다. 좀 더 빠져야 매수 네. 구간이 올 거다. 그렇죠. 이런 의견이세요. 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김태훈 매니저님. 매니저님은 또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그럼 의견이실까요? 단기적으로 약간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예. 보시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 뭐 예. 업황이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 쪽 업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리고 이번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뭐 좋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게 추세 전환에 뭐 변곡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이 정부에서 이 금융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대출 쪽을 좀 우호적인 규제를 한다, 우호적인 정책을 추구한다 보면은 사실 지금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우호적인 대출 시장을 어떻게 보면 막 일으키겠다,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구조는 아니지만 우선은 저는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많이 최근에 저점을 찍고 있고요. 뭐 오늘 거래량이 좀 터져 있는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손바뀜을 하고 있다. 이 수급의 주체가 좀 손바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당장 이게 막 저점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좀 눌렸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더 수익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막 이전처럼 뭐 대세적인 상승이 어떻게 보면 추세를 완벽하게 돌릴 것이다라는 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올라가더라도 얘는 매물이 조금 분명히 두터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올라가더라도 저항받고 올라가더라도 저항받고 그 시간이 조금 소요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예스 의견은 드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호실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탄력을 좀 받아서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차원에서 예스를 주셨는데 네. 참 이것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실제 이렇게 잘 나오고 나니까 지금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네. 같이 상승해 줬는데 맞아요. 중요한 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근데 목표가가 12만 원대예요. 지금보다 4배 가까이 더 높게 잡은 네. 목표가가 매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 핀테크 할 때 얼마나 산업이 뜨거운 산업이었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임순재 대표님, 뱅크는 노를 주셨는데 페이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페이 쪽도 아직까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일단 실적이 뭐 전체적으로 카카오가 뭐 뱅크가 잘 나오면서 특히 네. 이제 페이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실적 자체는 조금 이제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가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페이, 그러니까 핀테크의 이제 페이 같은 경우는 거래액 이제 증가를 하면서 지금 뭐 분기, 그러니까 월단 지금 10조 원 수준의 이제 지금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뭐 큰 폭으로 같이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시총 규모로만 보면 여전히 5조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 이런 핀테크에 대한 규제가 쉽게 완화가 된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페이 같은 이제 핀테크뿐만 아니라 기존의 금융지주도 핀테크 부분을 그러니까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과연 카카오가 기존의 금융지주와의 뭐 자금력 싸움에서 과연 뭐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좀 퀘스천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뭐 긍정적인 이제 리포터도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두 분의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두 분 다 노를 주셨네요. 네. 네, 사실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거졌잖아요. 네. 가슴이 철렁철렁해서요. 그러니까요. 뭐 또 이란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뭐 침공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왜 이런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중앙에너비스는 사실 예. 뭐 유가에 굉장히 또 탄력을 받는 종목이잖아요. 유가와 함께 연동지어서 김태우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유가가 뭐 115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매니저님은 또 노의견을 주셨단 말이죠. 네. 이게 워낙 지금 오늘 좀 많이 과도하게 좀 오른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뭐 골드만삭스에서 뭐 110달러 간다, 120달러 간다, 네. 그거는 항상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물론 단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을 주겠지만, 저는 우선은 이 유가라는 거는 이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은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가 협조적이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또 어떻게 보면 돌발 변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니까 뭐 지금 뭐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또 중간에 이란이 껴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분명히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재정 적자였거든요. 한동안 그 유가가 이전에는 고유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재정이 되게 탄탄해졌고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유가가 이전에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 균형 유가 수준은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달러 후반 정도에서 80달러는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전부터 이제 유가는 한 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좀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중앙에너비스는 워낙 뭐 한국석유와 마찬가지로 이 유가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번씩 튀어 오르는 종목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과연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굳이 이런 종목 아니어도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테마성 이미 놓친 종목 사실 실제로 저는 이거를 미리 좀 최근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심지어 어제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용했을 때 주가는 항상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굳이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면 10%씩 조정 나오는 종목인데 목표 수익 5% 잡는다. 그럼 손익비가 뭐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런 매매를 지속을 한다면은 저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의견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슈가 있는 종목은 따라가지 말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중앙에너비스 두 분 다 노를 주셨고 대표적으로 이제 김태현 매니저에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도화 엔지니어링인데요. 역시 두 분 모두 노십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되겠군요. 네, 뭐 일단 뭐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네. 또 빈쌀만 왕세자가 온다라는 또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또 10월 지난달에는 또 안 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졌고요. 맞아요. 또 온다라고 하니까 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뭐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11월 중순에 지금 방한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뭐 정부에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떻게 바뀔지도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지금 그 국토부 장관이 뭐 11월 4일부터 9일까지 뭐 관련 기업인들과 같이 사우디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는 아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네옴시티 관련돼서 지금 수주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문제하고 약간 좀 문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우디도 지금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국내보다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우디가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옴시티에 완성된 후에 이제 그걸 선전하기 위한 엑스포를 하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국내에 와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더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업들의 뭐 관심들을 많이 갖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일단 왔다가 간 다음에 그 후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이제 국내 1위의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건설하는 부분이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급공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국내 이제 공적 지원 기구인 코이카나 그다음에 EDCF를 통해서 개도국 중심으로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국내 기업들이 뭐 사우디에 진출을 할 때 뭐 주요 파트너로 뭐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도하 엔지니어링이 뭐 수혜주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노의견 주셨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특징주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FMC 결과가 잠시 후 곧 발표가 됩니다. 또 금리 인상이야?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과연 파월의 입에 전 세계의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자, 김태우 매니저님께 한번 네.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에 이제 FMC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또 내일 시장,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반영을 하게 될지 매니저님 전망 어떠실까요? 사실 이제 새벽 3시면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네. 저는 중간에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깨면은 항상 제가 깨면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이게 또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FMC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던 거는 그 피봇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 주요 기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이런 좀 조절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11월 달 뭐 FMC 그러니까 바로 내일 새벽이죠. 75bp 자이언트 스텝 인상 가능성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달 그리고 내년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나올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좀 발언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제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우리가 너무 기대했던 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좀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다소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밤에 미국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폭을 반납했던 선물지수가 상승폭을 반납했던 이유도요. 결국에 이 고용지표 쪽 관련해가지고 뭐 구인 광고 이쪽이 지금 파월 의장이 많이 보는 지표인데 그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뭐 이런 뭐 제조업 PMI 같은 것도 결국에는 지금 물론 전월 대비보다는 조금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뭐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기에는 여전히 5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정확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과연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피봇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 부분은 사실 여전히 저는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우리 주가가 뭐 제가 어젯밤에 좀 느꼈던 거는 있어요. 이 뭐 고용지표나 이런 경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변동성은 이전과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민감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막 동전 던지기처럼 뭐 위 아니면 아래다, 앞면이냐 뒷면이냐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우선은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바로 다음 날부터 전략을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이저님도 새벽에 잠을 깨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새벽에 좀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그래요. 새벽에 결과를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임순재 네. 대표님 의견도 살짝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예전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뭐 자이언트 스텝 얘기 나오고 하면은 뭐 금리 인상 되면서 시장이 출렁거리고 막 이런 적도 있었는데 네.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어제 오늘 외국인 자금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 순매수를 네. 보여줬단 네, 말입니다. 그렇죠.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시장 혹시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 예측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예.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유입되는 거는 보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지금 이탈되고 있는 자금이 뭐 국내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뭐 포트폴리오에 좀 비중을 좀 조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주가의 그 흐름과는 큰 상관없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뭐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제 주가 방향이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FOMC에 이제 내일 기준금리 이제 11월달 올리는 것보다는 과연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이냐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다음 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서 중간 선거 관련돼서 그렇게 강성 발언을 아마 하진 않을 것이다. 그냥 두리뭉실해서 넘어갈 확률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지표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고용 수준이 좋은 상황이고 물가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뭐 12월 달에도 75bp를 올려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중간 선거 때문에 특히 민주당 쪽에 미국 민주당 내에서 상당하게 지금 뭐 그 연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일단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몸살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어느 당이 잡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아마 코멘트가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추가적으로 뭐 이번 주말에 고용 지표가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11월 달 것도 이제 12월 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지표들이 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2월 달에는 75bp 인상이 아마 다시 얘기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상황에서 뭐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뭐 베어마켓 랠리는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김태현 매니저와 임순재 대표님 모두 다 공통적으로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순재 대표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뒤에 순서 좀 이어가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에게 저희가 알찬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TV 방송화면 인증샷을 문자메시지 샵 2034로 보내주신 분에게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소 에센스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태훈의 차트를 부탁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조 지표를 통해서 알찬 종목들 쏙쏙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훈의 차트를 부탁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